주력 경기 2연속 적중으로 나아가고 있는 승부식 분석 영상입니다. 앞선 영상에도 언급드렸지만 사실 유튜브로 영상을 올리게 된다면 실시간으로 정보 업데이트를 해드리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공간을 만들어 보았으니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공유방에 참가하시어 함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외 궁금하신 경기들은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코멘트 최대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6회차의 구매 타겟 첫 경기는 PSV와 페예노르트의 만남입니다. PSV는 이번 경기를 앞두고 고민이 클 것입니다. 팀 내 최고 득점자인 페피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이탈하게 되었고 공격에서 주요 옵션이 사라진 이번 홈 경기의 베테랑 더용의 어깨는 무거워집니다. 홈에서 그래도 맞대결 4경기 무패의 상성으로 기세를 올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페예노르트의 상황은 더욱 PSV에 희망을 줍니다. 원정까지 왔는데 히메네즈의 부상 소식으로 결장을 한다는 것을 넘어서는 AC 밀란 이적 소식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스탱스도 없는 상황에 한일 듀오 마에다와 황인범이 이를 해소할 수 있을지 기대보다는 걱정입니다. 이 경기는 만나면 주고받고 싸우는 끝없는 양팀의 경쟁 속에 한 번은 밸런스가 무너진 경기가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미 배당은 PSV 쪽으로 급격하게 쏠려 있는 이번 만남인데 이는 역시나 양팀 선수 변화에 영향이 크다고 봐야 합니다. PSV는 팀의 리그 최고 득점자인 페피가 전방 십자인대 부상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용이 버티는 PSV의 공격은 여전히 바카요코와 페리시치의 지원 속에서 더 날카로움이 있는데 페예노르트는 히메네즈를 AC 밀란으로 보내면서 공격이 빕니다. 파이샹이 있지만 스탱스도 없는 와중 히메네즈의 결별은 부상에서 돌아오는 우에다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상황일 것이고 이번 경기의 양팀의 공격에서의 차이는 느껴질 수밖에 없는 싸움일 듯합니다. PSV의 승에 구매를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레버쿠젠과 쾰른의 만남입니다. 레버쿠젠은 미넨을 잡고 이번 8강에 올라온 순간 유력한 우승 후보로 포칼 2연속 우승을 노립니다. 이번 상대인 쾰른은 지난 시즌 강등 이후 다시 승격을 노리는 분데스 2의 1위이자 승격 컨텐더입니다. 그러나 포칼에서 쾰른의 경기 양상은 너무 너저분하고 연장의 승부차기까지 끌고 가는 그 경기 방식은 주말 리그까지 고려해야 하는 레버쿠젠이 로테이션을 돌릴 시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핸디캡이 굉장히 높은 기준점까지 열리는 경기입니다. 그만큼 레버쿠젠의 일반 승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변을 논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점수차 수준을 예상을 해야 한다면 배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쾰른은 최근 포칼 7경기 중 5경기를 연장전 3회와 승부차기 2회를 거쳐 경기를 마무리했고 지속적으로 버티는 축구가 이번 경기 레버쿠젠을 의외로 답답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레버쿠젠도 볼프스부르크 원정을 준비해야 하다 보니 체력 관리를 해줄 수밖에 없고 이번 경기 시크와 자카 그리고 비르치의 로테이션 가능성은 꽤나 높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수비적인 쾰른을 두드리며 언제 선제골이 들어가냐의 경기 양상이 너무 달라질 이번 경기이고 1핸디승 정도로만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선정한 경기입니다. 그 이상의 배당은 아쉽지만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AC 밀란과 AS 로마의 만남입니다. 히메네즈를 영입하고 모라타를 임대시킨 AC 밀란입니다. 밀라노 더비 무승부로 저력을 보이는 밀란이 산시로에서 최근 2승 3무이패의 맞대결 균형을 깨고자 합니다. 하지만 AS 로마는 라니에리 감독이 부임 후 나락행을 급반등시켜 최근 10경기 6승 3무1패로 압도적인 반등을 했는데 지난 우디네세전의 시즌 첫 원정승까지 챙기며 분위기를 올렸기에 이번 코파도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경기는 히메네즈를 영입한 AC 밀란이 부상으로 쓰지 못한다면 스쿼드의 변화는 크게 없을 경기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플리식과 레앙을 중심으로 공격이 이뤄질 테고 모라타가 갈라타사라이로 이적을 하면서 그 자리는 히메네즈가 회복하기 전까지 아브라함이 맡아줘야 합니다. 이 공세가 과연 로마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로마가 라니에리 감독 체제에서 드디어 원정 무승 행보를 끝내기도 했고 나폴리의 공격도 일부 막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무리 산시로 원정이라고는 하지만 디발라와 도브비크가 다시 스타팅을 할 테고 이번 경기 무득점으로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 AC 밀란은 로마를 상대로 지난 맞대결 11경기를 치르며 5승 3무이패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무실점 경기가 단 한 번도 없었다면 이번 경기도 무승부 가능성을 열어두게 만들며 지난 12월의 결과가 반복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무승부나 1핸디패 구매를 고려해야 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뉴캐슬과 아스널의 만남입니다. 뉴캐슬은 1차전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챙겨놔서 이번 경기 한결 마음이 편합니다. 확실히 걸어 잠그는 모습을 보여줄 전반전에 얼마나 버티냐가 관건인데 아스널은 맨시티를 학살시킨 경기력을 살려 이번 뉴캐슬전도 그냥 내주기 싫을 것입니다.
은하네리의 완벽한 가마차기로 사카의 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희망을 더욱 봤던 만큼 후반 교체 자원까지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경기는 뉴캐슬이 이미 2대 0으로 1차전을 승리한 상황이다 보니 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아스널이 한 골을 뚫어내더라도 뉴캐슬이 공격적인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당연 이번 경기는 아스널의 승리 가능성은 열어둘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준결승 진출 자체는 정규 시간 내 만들어내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두 팀의 만남은 7경기 연속 한쪽의 클린시트 승리로 이뤄졌고 이번 경기 공격을 초반부터 퍼부을 수밖에 없는 아스널을 막아서는 뉴캐슬이 얼마나 버텨주냐가 관건이 됩니다. 저로서는 그 시점이 늦어질 것이라 판단하게 되고 뉴캐슬이 몸으로 버티는 동안 경기는 2.5점 언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소시에다드와 오사수나의 만남입니다. 리그 원정에서 패배를 당하며 오사수나에게 또 굴욕을 맛본 소시에다드가 홈에서 반격을 노립니다. 최근 리그 3연패 수렁에 빠진 와중 홈에서는 그래도 9경기 1패로 흔들림이 크지 않다는 것인데 오사수나가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원정 2경기 연속 클린시트 승리에 부디미르는 3경기 연속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득점하며 너무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대를 걸어보게 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가 홈에서 복수를 노리는 경기입니다. 지난 리그 원정에서 소시에다드가 공격적으로 몰아붙여봤으나 슈팅은 골대를 외면했고 결국 부디미르에 또 당하며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기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홈에서 지난 9경기 1패만을 기록하면서 홈에서는 다른 소시에다드인데 최근 홈에서 오사수나에게도 2경기 연속 무득점 패배를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소시에다드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부디미르는 소시에다드에게 너무 자신감을 보이며 맞대결 3경기 연속 득점을 하고 있고 리그 기준으로만 따지면 어시스트까지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입니다. 이번 경기도 소시에다드의 클린시트가 깨지면 무승부 각오를 해야 하고 1대 0이냐 1대 1이냐 선택을 해야 하는 이번 경기는 언더외 선택지를 고려할 수 없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리버풀과 토트넘의 만남입니다. 리버풀은 1차전을 로테이션 돌리며 디아즈나 아놀드 그리고 코나테를 아끼는 모습을 보였는데 살라와 흐레벤베르흐 그리고 메갈리스터까지는 쓰는 모습으로 공격을 하고자 했지만 1대 0 패배를 당했습니다. 안필드는 이제 정말로 방심 없이 밀어붙일 경기에서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선제 실점을 당할 경우 전술 변화는 반드시 대비를 해왔을 테고 그때부터가 진짜 두 팀의 승부가 될 것입니다. 이 경기는 토트넘에게 이미 1대 0으로 한번 삐끗한 리버풀이 닭공으로 밀어붙여야 하는 경기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리버풀의 안필드 경기 영향과 겹쳐서 압도적 정배당이 책정되었습니다. 안필드 노팅엄전 패배 이후 13승임으로 전체 대회 무패 15경기 행진을 달리고 있고 해당 경기에서 9번의 벌티 득점과 3골 이상의 6경기로 모두 압도했습니다. 1 핸디슨까지는 당연히 노려야 하는 경기로 배당에서의 아쉬움이 있겠으나 이 핸디슨까지는 욕심이라 보여지고 당연한 이번 16회차 주력 배팅 라인이 되어야 하는 1 핸디슨입니다. 이렇게 이번 16회차 승부식 구매 해외 축구 주요 경기들의 선택지를 모두 한다면 19배당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으며 주력으로 잡은 리버풀의 1 핸디슨을 중심으로 조합을 가져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추려본 이번 16회차 해외 축구 주요 배팅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이번 16회차 승부식 영상을 마무리하며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외 조회수가 많지 않아 업로드하지 않는 배구나 농구 등 승부식 조합 실시간 공유도 하고자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면 함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